치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라포르 치유 정원의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저희 이제 2023년도 3회 시험이죠. 네, 2차 시험 문제 복원을 바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6가지를 적으시오. 네, 다 외우셨죠? 네. 1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원적 기능, 그래서 식국수 토식농업, 식국수 토식농업,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거 지금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농업농촌의 기능 6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환경보전 기능, 식량 안보 기능,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사회 유치 기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적 이제 여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금 국내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서 3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또 익혀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제 환경 보존 기능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 1차 시험에도 나와야죠. 네, 다음은 2번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진압력 훈련을 위해 치유농업자를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4가지 쓰시오. 대상 나왔고 진압력 나왔으니까 진압력은 인지훈련에 들어가겠죠. 자, 인지훈련이면서 우리 개방형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인지훈련 내용과 또 치유 실행 기법을 연결해서 문제를 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유 실행 기법이랑 여기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대상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 1번 186페이지에 인지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진압력에는 현실 감각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진압력이 현실 감각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시간, 장소와 사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장소, 사람,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연도, 달, 월, 요일, 계절, 날씨, 활동 장소 이런 것들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 맞추기 이런 걸 한다든가 질문을 통해서 진압력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개방형 질문이니까 예, 아니요, 이런 거보다는, 장소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든가, 오늘의 날씨는 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질문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시는, 여기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경로당이죠. 마을회관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한다든가. 또,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기간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었지? 막 했는데 항상 매주 금요일에 안 한다던가 이러면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지 막 이렇게 나중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몇 월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오늘 몇 월 며칠인지는 저희도 들려요. 나는 며칠이었더라. 살짝한 저희도 진압력 훈련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일하기 좋은 날씨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놀러 가기 좋은 날씨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 날씨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방형. 해가 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훈련 중에 진압력 훈련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다음은 계획에서 발병되는 질병에 대한 설명이라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고 증상을 3가지 쓰시오. 이번에는 반려견에 대해서 파보바이러스라는 내용이죠. 우리 이건 161페이지에 저희 때문에 개라고 나왔지만 다시는 반려견. 그래서 반려견의 질병 관리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파도바이러스가 원인균으로 임상영리학적으로 주로 3에서 8주령의 어린 강아지에게서 볼 수 있는 심장형과 이후 나타나는 장염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상 3가지 쓰라고 했는데요. 교재에 원기 소실, 식욕 부진, 구토와 설사, 붉은 설사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개파도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최우선이다. 네. 자, 4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응용한 대표적 기법 4가지의 개념을 쓰시오. 네. 우리 행동 수정 이론,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인데요. 이 행동 수정 이론 참 단골 손님입니다. 이번에도 나왔죠. 네, 이번에도 나왔죠. 1차에서도 1번 156페이지에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에 나와 있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가지 있죠. 대표적인 기법, 정적, 부적 강화, 그다음에 처벌 소복. 그래서 정적 강화는 생리적 욕구, 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건데 저희한테 치유진님들께서 댓글로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저희한테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네, 부적 강화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 자 숙제를 면하게 해줄게. 이걸 하면은 너가 싫어하는 거는 오늘은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는 거. 그게 부적 강화. 그리고 처벌은 꾸중이나 체벌. 네, 이런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소거는 강화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어떤 행동들 또는 이런 것들을 더는 강화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소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1차 시험에서도 이제 이거를 체험을 잘 빠르게 한 친구들은 뭐 놀이 시간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체험을 정리를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놀이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 대한 기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수고에 대한 내용이 이번 1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네. 5번 문제 6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참여한 치유농업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효과평가의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고 할 때 이를 분석한 통계 검정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결과 해석 문자리 괄호 내용을 완성하시오. 단 해석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작성할 것. 결과표 숫자는 임의로 작성.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변수는 자아중증감, 스트레스, 그리고 회복 탄력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대조군, 치유농업군 이렇게 해가지고 T검정, 이제 P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집단이 몇 개네요? 네, 2개네요. 네, 2개네요. 네, 그러면 집단이 한 개일 때는 대응 표본. 네, 대응 표본 T검정이고 집단이 2개는 동의표, 감정이죠. 그리고 이 참여자 수가 60명이었어요. 60명. 네, 저희가 30명 이상일 경우에 이를까지 정기성 분포를 이룬다라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이 30명 이상일 때 정기성 분포를 이룬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정기성 분포 충족이 됐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게 P값이 얼마냐? P값이 이제 유의미한 그 확률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0.05보다 작거나 0.002 또는 0.001보다 작을 때에 우리가 P값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아중증감,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자아중증감은 자, P값이 0.023이네요. 0.0. 네. 그리고 스트레스는 0.045고, 네. 회복 탄력성은 0.260이에요. 네. 그럼 자아중증감은 0.05보다 작죠. 0.023이니까 스트레스는 0.045로 0.05보다 작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0.260으로 0.05보다 값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러면 자아중증감과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회복 탄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대조군과 치유농업군의 자아중증감에 대한 독립 T 검증의 결과 T 삽입이 2.474로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처리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독립 T 검증의 결과는 T30의 값이 2.110으로 P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T 값 30이 1.220으로 P 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성 목표에 대한 이제 모수 검정 투대되는 문제였고요. 6번 갑니다. 북한 디지털리스트, 프리지아, 민들레, 아티초크, 후쿠시아, 나이타나, 불꽃, 크로톨, 아이디를 활용하여 치료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중 치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독성 식물을 4가지 고르시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촉하였을 때 증상과 대처 방법을 쓰시노. 좋습니다. 10월의 예시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독성 식물을 찾아낸 거죠. 북한은 뭐 차로도 마십니까? 꽃차로도 마십니까? 아니면 뭐? 저 디기탈리스 독성 식물입니다. 프리지아 아니죠. 민들레 아니죠. 아티초크 그겁니다. 아티초크는 먹는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아가 아니고 란타나 꽃 색깔이 7가지 8가지로 변한다는데 너무 예쁘죠. 근데 독성식물입니다. 돈꽃 아니고요. 크로톤 아주 대표적인 엑소식물입니다. 알로에다도 막 붉은 끼와 검은 끼에 막 그런 무늬가 있는데 멋이긴 하지만 독성식물입니다. 또한 아이도 굉장히 예쁜 걸 잘 자라지만 많이 또 수경재배도 가능하고 얘가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식물을 활용한 아이들 그러나 독성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성식물은 디기탈리스, 란타나, 크로톤, 아이리 네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접촉하거나 이렇게 섭취했을 때 이러한 또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접촉하고 했을 때 증상은 어떻게 되죠? 독성식물은 접촉하게 되면 피부나 눈 등의 점막에 가려움증이나 발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빨리 독성식물과 접촉 후에는 비누와 찬물로 나무진을 씻어내고 충분한 양의 알코올로 닦아낸다. 또한 만약에 섭취했을 경우는요. 무조건 빨리 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구토 등을 통해 섭취한 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권의 안전관리 매뉴얼 내용에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식물에 대해서는 2권 91페이지의 실내와 실외에서 독성식물로 해가지고 또 나오기도 하고요. 7번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단위도 적을 것. 3번은 단위도 적으래요. 3번을. 그냥 뭐뭐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그 명목적인 답만 쓰면 좀 그거는 일차적인 건데 중간에 또 괄호를 비워놨어요. 이런 건 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초원 더 호환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앞에 GLP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세 내용, 상세 내용에 그 어느 한 부분의 단어를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그거 가지고 비워져 있어도 쓸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권의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GLP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이란 그래서 GLP만 쓰신 분도 맞았다고 하고요.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 그래서 쓰신 분도 맞았다고 합니다. GLP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그래서 유통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유통에서 많이 들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서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번
PLS죠. PLS라고 쓰셔도 되고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PLS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이것이랑 농약, 중금속, 합성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이 중에 언어를 또 뚫어줄 수 있죠. 자, 물질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3번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기준 0.01 ppm. 그래서 아까 단위도 적으라고 돼 있었던 게 ppm을 적어라. 이걸 안 적으면 저도 못 받는다. 0.01 ppm으로 관리하는 PLS 제도를 동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0.01 ppm. 그래서 여기에서 일률 기준, 여기서 정해놓은 농약이 있는데 그 모든 농약을 다 정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 농약 정해놓지 않은 거는 무조건 0.01 ppm 기준으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상하기에 이제 총리령이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PLS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시행했냐, 2019년도에 시행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통이나 뭐보다는 유통이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해서 관리하고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GAP 안정이 필요하다. 농산물 관리 기준. 그런 내용.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치유농업자는 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각각은 무엇에 대한 설명지 쓰고 이러한 작업을 통한 효과를 3가지씩 쓰시오. 그래서 8쪽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 파주는 것. 그리고 2번 문제는 경작지 표면 흙을 구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 각각 사전식이었었어요.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주는 것. 이거는 우리 배토였죠. 중경이었죠. 중경은 왜 하냐? 가볍게 왜 긁어주냐? 표토의 경화, 딱딱해지는 것. 그래서 표토의 경화를 막아줌. 토양의 통기성 증진. 아무래도 나중에 딱딱해지면 통기성이 떨어지죠. 가볍게 긁어서 산소들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토양의 통기성 증진, 그리고 관수 침투의 의미에서 물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주는 거 중경. 그래서 저는 중경을 틀렸었어요. 근데 이제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주는 거 왜 긁어주겠어 해서 그 효과를 썼어요. 자, 그다음에 2번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거. 이건 배토. 왜냐면 저희가 배토 나올 것 같다 해서 배토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배토는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인데요. 이거 모아주는 것들이 꼭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효과는 잡초 및 도목 방지. 자, 그 다음에 방풍 대책. 그래서 아무래도 흙을 많이 모아주면 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풍 대책, 맹아 억제. 그래서 새로운 새순이 막 나오는 거, 쓸데없는. 새순이 많이 나오면 영양분이 위로 못 가잖아요.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맹아 억제, 그래서 추비 목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양분을 이렇게 모아준다. 이렇게 해서 중경과 배토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양 환경 관리에서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환경 관리 중요한 거죠. 이 부분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을 3가지 골라 바르게 설명하시오. 본인자를 모두 쓸 거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근체류의 양파와 가채류의 토마토를 활용한다. 2번 정소금속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이마와 앞가슴 등판에 뿌리 없는 수컷 자수풍뎅이를 활용한다. 3번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직접 현장에서 대상자의 행동이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는 결정적 사건 분석법을 이용하여 요구 분석을 한다.
4번 인간의 운동성에 효과적인 말과 조랑말을 활용한다. 5번 비닐하우스에서 음료 판매 농지법 위반. 네, 농지법 위반일까요? 네. 다르게 세 가지를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이게 고치시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해놓고 단 문장을 못 썼을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꼭 잘 보셔서 해야 돼요. 이거 문장을 다 쓰라고 했는데 틀린 단어만 써가지고 점수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조건을 꼭 항상 꼭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근체류인 양파와 가체류인 토마토를 활용한다. 이게 왜 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파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근체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쇼킹한 건 양파류가 역경체라는 겁니다. 이게 비늘줄기 채소잖아요. 그래서 잎이 밑에 퍼져서 먹는 거예요. 근체류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체류 아니다. 양파는 역경체류. 자, 2번 정성원충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이마와 앞가슴 등판에 뿌리 없는 수컷 장수풍뎅이를 활용한다. 수컷이잖아요, 수컷. 수컷 하면 뿌리죠. 그렇죠. 그래서 뿌리 없느냐 아니라 뿌리 있는 수컷 장수풍뎅이를 활용한다. 자, 3번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직접 현장에서 답도 줬어요. 직접 현장에서 대상자의 행동이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는 결정적 사건 분석법을 이용하여 요구 분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요구 분석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쉽죠. 직접 현장에서는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은 특정한 업무나 직업, 직종에 계신 분들, 어떤 특정의 사건을 덮쳐서 사건을 내리셔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인간의 운동성 하면 말 종류죠. 그래서 말과 함께 산책을 하고 또 기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성이 가장 좋은 동물이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비닐하우스에서 음료를 판매했어요. 자,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냐 식품위생법이냐. 그래서 또 저희가 같이 보고 도농교류법. 그쵸?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또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복원을 못해서 어쨌든 음료 판매한 거에 대한 거는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따라 그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농교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셔서 식품위생법과 도농교류법 위반의 내용을 보셨다가 구분하셔서 그 나온 지문을 잘 보시고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9번 했고요. 10번 문제는 그림이 나오네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하는 청소년 대상자를 대상으로 게슈탈트 상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1.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2. 단위활동 계획서를 보고 도입 전개에 알맞은 게슈탈트 중재기법을 쓰시오. 8쪽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얼굴을 먼저 봤다면 얼굴은 무엇이고 컵은 무엇이다. 그리고 도입 전개에 맞는 게슈탈트 중재기법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서 1, 2번 문제 각각 4점치기 보죠. 그러면 한번 그 위에 앞에 제이님은 뭐부터 보신다고 그랬죠? 저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정경이고 뒤에 자세히 보니 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경. 배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정경과 배경 이렇게 쓰시면 되고 먼저 보이는 것은 도입 전개에 알맞은 게스탈트 중재기법을 쓰고 설명하시고 저희가 22년 기출 문제도 풀었었잖아요. 거기서도 게슈탈트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게슈탈트 중재기법에 4가지. 뭐가 있었냐면 정경과 배경. 미해결 문제. 지금 여기 알아차량과 조촉, 압축, 비리 이걸 생각하셔서 그 내용에 맞게 도입 전개의 활동 내용 이걸 적으시고 개입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그 중재기법 중에서 쓰시면 돼요. 자, 도입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장소에 여기 순간에 와 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개입 방법에는 지금 여기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활동 내용은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한 거고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또 그거를 저희 댓글로도 같이 공유하고 또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공유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버리고 싶은 것과 중요한 것을 활동지에 적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고 내가 지금 나한테서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으면 좀 가볍게 써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나는 양보 못해. 난 타협할 수 없어.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옆에 써줘요. 뭐 5개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전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농작 활동을 한다던가, 쉬운 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 뽑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뭐 전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생명체가 잘 키워가야 돼서 꼭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이러한 식물 재배 경험을 통하여 생장 과정에 따른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여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목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해결 과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해결 과제를 넣는다던가 또는 전경과 배경을 넣는다던가 또는 우리 알아차림, 그래서 여기서는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서 목표를 알게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이제 알아차림과 중첩 주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목표를 알게 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삶의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면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접촉 주기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쓰면 그 개입 방법은 다 들어가죠.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더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거 많이 쓰지 마시고 다른 것도 쓰면 좋지만 글짓기도 중요하지만 키워드가 들어가요. 핵심 키워드는 꼭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5세 어린이 대상 동물병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지금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1번,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대상자를 분석하려고 한다.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특징을 프로이드 발달 단계로 설명하되 방어 기제를 2가지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두 번째 문제는 농장 동물 활용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하려고 할 때 시설에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3번 평가 과정을 단계에 맞춰 설명하시오. 평가 과정 설명. 4번 프로그램 후 만족도 평가를 하려고 한다. 교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아동은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4문제가 20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당 5점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저기고요. 5세라고 있으니까요. 5세. 우리 발달 실미학 이론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총 5단계죠. 5단계.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강기. 무조건 빤다 말아야죠. 무조건 빤다 해서 부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극기. 그다음에 잠복기. 색칠기. 이렇게 5단계입니다. 그러면은 5세는 우리 부강기는 아닐 거죠? 손으로 막 빨고 그리고 배변 훈련할 나이는 또 지났습니다. 5세는 지났죠. 그러면 바로 남극기 한다면서 또 나왔는데 남극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5세 어린이 남극기에 해당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 또 2가지 언급이 되잖아요. 남극기에서. 왜냐하면 이 남극기는 남아가 경험하는 게 있고 여아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동성부모죠. 동성부모에게 경직심을 경험한 것이요.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더
커서 이거는 내 이성에 대한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점. 그래서 동성 부모가 경쟁자죠.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고, 여아가 경험하는 갈등을 알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콤플렉스는 두 가지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으면 억압과 인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 5세 어린이는 글자를 안 알고? 글자가 아직까지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쵸. 어렵죠. 정말 빠른 이런 네. 선생성을 가진 친구들은 네. 알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너무 일찍 글자 아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면 적정한 시기에. 창의적인 부분이 네. 창의성 발달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걸로 그걸 가둘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는 언어를 글자를 모를 나이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는 글자를 모른다. 네, 그런 특징도 있고요. 네. 이걸 우리 4가지 문제로 지금 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써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대상자를 분석하려고 한다.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특징을 프로이드 발달 단계로 설명하되 방향 기제를 2가지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해서 조들의 얘기를 나눴었죠. 5세는 프로이드의 남기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남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억압과 동일시를 통하여 해결한다면 건강한 성 개념과 역할을 습득하고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그렇지 못하면 지나치게 복종적이거나 경쟁적인 성격 특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인간 성장의 발달에 의해서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자, 2번째, 농작동물 활용 치유 농업 시설을 조성하려고 할 때 시설에서 고려사항 4가지 써라 라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2권 134페이지에 농작동물 활용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작동물 활용 치유농업시설 고려사항이 있고요. 또 팁 해서 농작동물 활용 치유농장 운영 시 고려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 운영 시 고려사항을 써라라고 하면 그 운영 시 고려사항 중에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 농작동물 활용 치유농업 시설 고려사항에서 우리 시프이누나 그래서 5가지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해서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앞에 시프이누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네. 세부 내용 중에서 4가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팁에 농작동물 활용 시 우리 치유농장 운영식 고려사항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자, 치유농장의 생산 공간과 치유 공간의 분리 필요,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치유 전문가 및 치유 관련 시설 마련, 농장주 및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 마련, 대상자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필요, 대상자에 맞는 치유에 대한 과학적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필요, 동물보호법의 준수 필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참여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 방안 마련,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했던 물리적 외상 및 인수공통 전용법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외상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문제 나왔었고,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농장 방문에 따른 대안 마련.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농작동물 활용 치유 농업시설 고려사항에서 10호 나왔던 거, 그 중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실내 치유실 반드시 운영. 실내 치유실. 실내 아닙니다. 실내를 아는데 치유실 반드시 운영. 저희가 그래서 이 농작동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실외 실습장 운영.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실내 치유시설 꼭 있고, 실외
이제 사회화 시키고 있는 그런 소화지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 실습장 꼭 있어야 돼서 갖추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용 선택적이고 자, 생산을 위한 시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반드시 네, 생산을 위해서 우리 예를 들면 소라고 하면 이게 병신어물이죠. 비유구라고 하죠. 네. 섭취하는 네. 이러한 그 소와 저희가 치유농업에서 활성화하겠지요. 네, 지금 할수는 그 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치유농업을 위한 높은 수준 편의시설 운영 필요하다. 자, 프로그램은 인증된 치유 프로그램 문서화 운영, 문서화 꼭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프로그램의 관련 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질 관리 수행. 대상자로부터 자체 설문 또는 비형식적 기회 활용, 비형식적 기회라 하면 SNS, 이런 걸 포함한다. 그래서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인력.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죠.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교육 이수자. 자, 응급처치, 실패사진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교육 이수자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응급처치 이거 필수예요. 네. 자, 운영관리, 문서화된 지침 및 규정 마련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 운영. 자, 안전, 프로그램 활동 분석 시 위험성 완전 배제 검토 운영, 위험물 관리 매뉴얼 운영,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운영, 보건 및 관련 협업 필수,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필수, 대피 시설 필수. 그래서 이제 평가가죠. 이거라는 문제 나왔어요. 네, 평가가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3번에 나오는데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 대해서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가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고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왜 하는지. 그래서 왜 하는지도 없이 할 수는 없죠. 평가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평가 목적을 이제 설정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계획 수립. 자, 평가 계획 수립했으니까 이제 자료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해요. 자료 수집할 때 뭐 어떤 측정 도구를 쓸지 다 계획에 따라서 객관적 투자 검사를 할지 객관적 검사를 할지 뭐 이런 걸 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및 활용 방안 도출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 설명을 하는데 단계를 쭉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후 만족도 평가를 하려고 한다. 교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학원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여 작성하시오. 그래서 우리 평가 자료 수집 방법. 제가 조금 전에 평가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의 그 심리 검사 측정 도구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평가 자료 수집 방법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자료 수집에 면담을 통해서 할 건지, 관찰에 의해서 할 건지, 자기 보고에 의해 할 건지, 전문 문서표를 활용할 건지, 기록물 내용 분석법을 쓸 건지, 설문조사를 할 건지. 근데 아까 우리 아동은 글자를 오세하고 모른다. 일반적.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교사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면담을 통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앉혀놓고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거 뭐였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불편했던 거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면담을 통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찰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현장에 이제 체험을 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뭐 혹시 울던지 웃던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관찰을 위한 방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사는 뭐 여기서 언어를 써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동은 대조되는 걸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동은 글자를 모르니까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사는 뭐 어떤 걸 써도 되지만 설문지, 설문지가 글자를 읽고 답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쓰면 좋겠다.
이 관찰에 의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가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최소 뭐 두세 명 이상의 전문가가 이제 관찰 평가를 돕겠고 참여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법이 뭐 있다.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이 관찰에 의한 방법도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비교해가지고서는 평가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번. 네, 20점짜리 문제죠. 다음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현실 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계획의 일부이다. 물음의 단파시로 가로 안에 알맞은 현실 치료 단계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단계별 WDP 나오고 단위 활동이 있어서 뭐 파종하기, 솎아내기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가 나왔어요. 이 소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이 다들 이제 V가 나다든지 왜? 우리 WDEP 해서 W는 want 바람, 그리고 doing은 행동. evaluation은 평가, plan은 계획.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쓰면 되고, 1번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계 쓰는 거였으니까 이런 거는 다 쓰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이 목표가 단위 활동 목표 세우는 거에 각간이 힘들어 하셨어요. 단위 활동을 해야 되고, 단위 활동은 이제 농작업 활동. 네, 그래서 농작업 활동과 이 목표. 이거를 연결해서 썼어야 돼서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죠. 네. 자, 원트에서 두 가지가 있었고, 도잉에서 두 가지, 에블레이션에서 두 가지, 그리고 플랜에서 두 가지 이렇게 냈었거든요. 자, 그러면 농작업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작물 재배 과정. 네, 작물 재배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파종하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파종하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씨앗. 네, 내가 심고 싶은 씨앗. 그렇죠. 네, 원트.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면서 자신의 5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종을 했을 때는 막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파종하기. 그래서 솎아내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이걸 골라낼 수 있게 솎아내기. 그래서 잡초를 솎아내며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뽑아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쓰면 목표에 해당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인 관계에서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번식하기, 이식하기. 뭐 이런 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으니까 또 다시 삽수를 채취해서 번식을 하사던가 아니면 이게 작은 모종판, 그 육묘, 공적 플로봉이 용도에서 많이 쓰는 그 판에서 꺼내서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봄밭에 이식을 해준다든지 정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식하기, 이식하기 두 가지 활동을 쓰고 번식하기에서는 삽수를 채취해 삽목하는 방법을 알고 직접 해봄으로써 번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걸 하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식하기는 포트에 있던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다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번식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잘 번식할 수 있게 개체수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얘를 어디 잘라야 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가 엉뚱한 데 자르고 있다면 봐. 이런 걸 스티커를 적심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또 너무 길게 막 뽑아. 그리고 뿌리들이 없는 부분을 해 막. 이런 거는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평가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에볼레이션에 넘어가서 유인하기 결승단. 그래서 유인하기 결승단. 유인하기는 식물의 성장을 위하여 줄기나 동굴의 위치를 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 줄기를 옮겨주는 것처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막 밀식이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잘하게 해주려면 유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유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 붙어서 막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겨순 따기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하여 겨순의 개념과 제거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성 이런 것 등을 알고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어 없애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 행동 중에 좀 없애야 되는 행동, 빈도를 줄여야 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써볼 수 있겠고요. 플랜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원튼 내가 원하는 행동일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그동안 이거였어. 그럼 그것은 과연 내가 원하는 알아서 얻기 위해서 올바른가? 잘한 건가? 도움이 될 행동이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 행동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해보지?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그게 수학학이 나눈다. 자, 수학학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얻자. 상추도 따고,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물도 제때 줘야 되고, 좀 비료도 줘야 되고, 물을 잡초도 주고, 술가 주고, 잡초도 좀 없애주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뭘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나의 행동 목록표를 작성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누기. 그래서 이제 팟파티를 통해서 수업을 나누고 그동안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사회적 지지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 기술도 익히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존감이 향상된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직접 잘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오해기 다니엘도 계획서의 유인의 치유적 의미를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아까 유인이 나왔었죠. 유인이란 뭐냐면 통기성을 좋게 하고 수학과 기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줄기나 동굴의 위치를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유인을 주면요 밀식도 가능하고요 방을 바뀌고 용이하죠. 그리고 병의 발생과 과실의 부패가 적고 수학 작업의 편리함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위해서는 네트 유인도 있고요. 끝과 꼬리 또는 집김 이런 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입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유인을 하는 식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유인을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유인이 꼭 필요한데 그 꼭 필요한 대표적인 작물이 오이입니다. 오이는 계속 뻗어나죠. 정말 잘 자라고 막 뻗어나가기 때문에 유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오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거죠. 도입 부분에서 오이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활동은 자 시나리오는 유인을 해준 오이와 유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키운 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떤 작물이죠? 오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오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오이와 이 오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겠죠. 시나리오는 진짜 내가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에서 내가 직접 하듯이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작성해 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 가서 유인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는지, 또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유인의 방법, 도구,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해서 다 하고, 자 이제 실제 유인을 패고 들어가는 거. 오이가 심어져 있는 이제 밭에 가서 자 이렇게 유인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있겠죠. 우리 오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 속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그냥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고 하고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뭐 2차적으로는 친구 또 뭐 선생님 다른 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고요. 네. 그리고 내 안의 줄기와 잎이 겹쳐져서 혹시 밀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네, 이건의 작물자원에 기초해서 작물 재배 활동의 치유적인 의미 해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애매하게 치유적으로까지 되었고요. 4번 이제 지주 때 세우긴 유인 활동이 끝나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현실 치료 단계에 맞춰 시나리오로 작성하시오. 네, 2단계입니다. evaluation. 네. 그래서 우리 평가 단계는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내가 실제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행동과 욕구와 어떤 관계가 되어 이게 욕구는 이건데 이 행동은 그거에 맞는 욕구에 맞는 행동입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유인을 끝냈어요. 네, 지주대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 오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유인을 해준 것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네, 잘한 걸까요? 네,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거는 잘 자랄 수 있고 밀식도 방해되고 통기성도 좋고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자기 평가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에 적합한 행동일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작년 2차 시험 문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우지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올해 1차 시험 봤던 거를 복원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